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스쿨 면접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수입니다. 로스쿨 면접 강의에 대한 사용 설명 OT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졸업했고요. 로스쿨 면접과 자소서에서 14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면접 강의와 교재에서 계속 일타 강사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트를 보시고 나서 지금 어려운 리트 시험을 통과해 오셨는데요. 이제는 최종 합격을 준비하실 때입니다.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리트 성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리트는 여러분들 결정된 요소이고요. 이제부터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집중하셔서 이 두 가지 요소, 정성 요소를 더해서 최종 합격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다수의 저리트 합격 극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 면접 적중률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제가 74문제 중에 복원되어 있는 74문제 중에 73문제 99% 적중시켰고요. 그리고 21년도 재작년이죠. 2021학년도에는 90문제 적중시켜서 99%, 그리고 그 이전에는 96%와 94%, 그리고 전체 25개 로스쿨에 나온 모든 문제를 모든 면접 기출 문제를 적중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시게 되는 이 로스쿨 면접에서 어려운 과정이 시작될 건데요. 이 교재를 통해서,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합격의 꿈을 현실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써온 책들이 이 정도입니다. 제가 이 로스쿨 면접계에서, 그러니까 로스쿨 입시계에서 제가 지금 15년 차로 15년 차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로스쿨 1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책을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4권의 책이 있는데요. 올해 책은 이겁니다. 14권의 책을 써왔는데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들도 이 책의 존재를 모두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책을 다 한 번쯤은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이런 전문성,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 로스쿨 면접계에서 일해 오면서 그동안 교수님들이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믿고 제 전문성을 믿어보시고, 그리고 저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한 교재 그리고 강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춘 그러한, 선생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SNS 채널 운영 중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운영 중인데요. 각각의 컨텐츠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제가 추천도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러한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도서 제가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입시 정보들, 이런 것들 제가 인스타그램 이용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제가 말미잘 선생 채널이라고 해서요, 채널을 하나 운영 중인데요. 거기서 여러분들 로스쿨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 그런 컨텐츠들 제가 준비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일요일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 운영 중인데요. 여기서는 다양한 합격 수기들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선생님 좀 이런 상황인데 이런 합격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제가 기존에 합격했던, 제 이제 지도를 받아서 합격했던 학생들의 다양한 합격 수기를 제가 올려두었고요. 물론 이제 작년도에 합격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합격 수기를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누적시켜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구나, 이런 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블로그에 함께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SNS 채널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는 최종 합격이라는 겁니다. 리트 점수, 학점, 영어 성적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정량 요소라는 겁니다. 정량 요소입니다. 정량 요소는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 나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소서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 요소로서 정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합격은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고요. 면접과 자소서에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하시면 최종 합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점을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리트 보기 전에 걱정을 정말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아는 것도 틀리면 어떡해요? 선생님,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험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리트 시험 보기 전에는 아직 리트를 안 봤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만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그걸 고민하냐? 공부를 해라. 오히려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자, 리트 시험을 볼 때는 걱정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 봐야죠. 지금 걱정하고 있다가 문제 못 풀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자, 리트 시험이 끝났어요. 선생님, 저 점수가 생각만큼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걱정한다고 내 리트 성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리트 점수가 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로스쿨 진학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노력하는 사람은 합격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이 끝이다. 이제 난 더 이상 없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해버리면 거기서 합격 가능성은 0%입니다. 예전에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좀 자기가 생각하는 점수보다 굉장히 좀 예상외로 낮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내년에 준비할까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준비를 갖다가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해버리면 올해 합격 가능성은 0%인데 만약에 올해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노력이 정말 최고의 성과를 내면 그리고 운이 좋으면 그 학교에서 그러한 면접 반영 비중을 높게 반영해주거나 자소서 반영 비중을 높게 반영해주면 합격할 수도 있다. 합격의 가능성이 1%라도 0%보단 낮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해 만약에 성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것을 가지고서 그 노력했던 걸 바탕으로 더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더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차피 시작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해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 학생이 이제 얼마 전에 변호사가 되어서 만났는데요. 그 학생이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때 만약에 본인이 포기했으면 아마도 자신은 로스쿨에 진학 못했고 변호사 못됐을 것 같다고. 왜냐면 그 학생이 그때 당시에 직장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정해져 있는 요소를 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까를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스트리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촉박합니다. 준비 기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이 9월 초반이에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촉박합니다. 가군 면접이 10월 29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나군 면접은 11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자소서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소서도 준비하셔야 되고 면접도 준비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토익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이 있냐면 선생님 제가 지금 토익이 920인데 토익을 990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꼭 이거 준비하시기 전에 판단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원할 학교의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원할 학교가 한 두세 학교 중에 하나를 지원하게 될 것 같은데 그 학교가 영어 반영 비중이 정말 높아요. 그러면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원할 학교가 토익이 PF예요. 아니면 급간 형태로 반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920점인데 이 학교가 950점이 급간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달 준비하고 30점을 올리지 못하면 이 노력은 뭐가 돼버리냐면 아무 의미 없는 노력이 돼버립니다. 심지어 그 급간에 있는 점수가 1점이다. 그러면 노력은 한 달 이상 했는데 점수는 1점밖에 상승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뭐 내 토익 성적이 700점인데 토익 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다 900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괜찮습니다만 제 생각엔 200점이나 과연 한 달 만에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제 생각에는 그게 지금 뭐 대학교 4학년 과정 동안 그게 안 됐는데 이제 와서 그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판단을 객관적으로 자신의 어떤 상황을 잘 판단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원할 로스쿨 결정을 학생들이 선생님 저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학원 모의 지원 사이트를 계속 들락날락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루 막 4-5번씩 들락날락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 그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9월 3주차 정도에 결정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제가 A 학교에 지원을 해봤는데 여기서 지금 12등이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중에 가면 제가 이 학교 가면 막 70등 되고 막 그래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여기저기 막 집어넣어 봐요. 그리고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서 합격하는 사람은 딱 2,000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떠냐면 이것이 점수 높은 순서대로 주르륵 이렇게 거의 서열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하루하루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피폐해집니다. 내가 점점 한 등 한 등 막 밀리는 걸 보면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에 뭐 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에 자소서와 면접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밀렸다 하더라도 좋아, 난 그 기간 동안에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했으니까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집어넣어 봤더니 안정권이네? 그 다음날도 집어넣었더니 안정권이네? 그러면서 뭐 했냐면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으면 내가 그 다음에 그것이 밀렸을 때 자소서와 면접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때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해져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만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 보시고 참고사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막판이 되면 거의 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상위권의 결정이 바뀌면 중위권과 하위권은 연쇄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위권, 하위권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특히나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상위권들이 만약에 그 하향 지원을 많이 한다. 그러면 나의 원래 안전했던 선택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차 합격은 리트 점수로 결정되는 거고요. 최종 합격은 면접과 자소서로 결정되는 겁니다. 요즘에 1차 합격자들의 정량 점수 격차가 매우 적고 매우 촘촘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환산식 같은 것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환산식이 다 공개되고 있는 데다가 두 번째로는 이제 학원들에서 이제 모의 지원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 가가지고 다 모의 지원 등수를 갖다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무 불리하다 그러면 안 쓰고요. 내가 유리하다 그러면 그것을 고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차 합격했다고 안심할 수가 없고요. 그 매우 적은 격차가 결국은 자소서와 면접에서 뒤집어지는 결과,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거라는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심지어 이런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 중에 1.8배수가 넘어가는 학생이 합격한 케이스들, 막 2배수 넘어가는 학생들이 합격한 케이스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 학교 정량 요소 거의 1등, 2등인데 합격을 못했다,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점점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와 면접의 점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큰 격차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트와 포스트 리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법조인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법조인의 능력에 관련된 형태를 시험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조인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를 읽고 사건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사실과 논리로서 재구성해서 우리 의뢰인에 관련된 논리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갖다가 논리적인 글로 설득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법정에서 전문가에게 말로써 설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면접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이 능력을 개발해서 장차 어떠한 법조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 미래에 관련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 그런 꿈을 달성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기소개서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시험에서 제일 형태가 다른 시험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소개서 OT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극복 사례를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극복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작년도 2022학년도에 실제로 극복한 사례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지금 150점, 리트 150점이 100등 정도거든요. 리트 순위로 했을 때 100등 정도입니다. 물론 리트 순위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리트 석차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학점이나 영어 등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니까 그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실제로 148점 148점 맞은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서울대, 고려대 두 군데 다 합격을 했고요. 학점은 지금 4.07에 지금 GPA로 환산하면 95% 정도. 그리고 토익은 900점 정도인데 어차피 PF이니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 학생이 148점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 리트 성적이 여기서 100등이라고 했잖아요. 이 학생이 학원 모의 지원 결과로 봤을 때 거의 한 180등 정도, 180등에서 190등 정도 사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서울대 로스쿨 정원은 150명이니까요. 이 학생이 그것을 갖다가 뚫고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서울대는 보통 합격하면 이탈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보자면 지금 이 학생이 40명 정도를 이 리트 성적의 격차를 무엇으로 지금 뒤집었다는 얘기냐면 자소서와 면접으로 뒤집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144점이 300등인데요. 실제로 여기 142.1로 서울대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점이 조금 더 좋긴 한데 4.16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합격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리트 성적이 결정적이지는 않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두 학생 모두 다 제가 지도에서 잘 알고 있는데요. 자소서 정말 잘 썼습니다. 이게 감탄할 정도로 사실 잘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보시고요. 자, 134점, 리트 성적으로 지금 134점이면 1000등 정도인데요. 이 학생 133.9, 그러니까 134에 가까운 점수이긴 한데 연대 로스쿨에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점이 97.1이고 영어는 이 정도쯤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000등 정도면 연대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서울대가 150명,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가 거의 한 120명 그 정도쯤 되니까 세 학교 합치면은 거의 어느 정도냐면 한 300 몇 명 정도에서 4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000등이 넘었는데도 합격을 했죠. 이 학생 면접과 자소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트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면접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이 정도 준비했는데, 이 정도 공부했는데 공부한 데서 안 나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무조건 합격한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사실 공부했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준비했던 데에서 시험이 나오기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127.5 그러니까 128점이 지금 1500등인데요. 여기서 이화여대 건국대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건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수도권 로스쿨에 그러니까 아주대하고 인하대까지 합쳐서 정원이 950명 정도 됩니다. 95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거의 2배에 가까운 지금 점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케이스가 있다는 점, 그리고 127.3에서도 한양대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7.3에서 부산대 합격한 학생도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 950등을 넘어가는 등수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케이스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자소서와 면접의 중요성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소서와 면접이 여러분들에게 점수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나온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23점, 5점이 2000등인데요. 2000등을 넘어가는 점수에서도 중앙대를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자소서와 면접을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115점이 4000등인데요. 114.8에서 영남대와 동아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학점도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4.5 만점에 3.86인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거든요. 100점이 한 7300등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학생이 지금 어느 정도의 점수인지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소서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도의 거슬러 올라가는 효과, 그리고 극복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도 노력하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을 가지고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스트리트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먼저 8월 달에는 면접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소서 작성법과 자소서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9월 달에는 면접 심화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자소서 첨삭과 가나군 로스쿨 지원 전략, 이거 잘 결정하셔야 되겠죠. 내가 어느 학교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경우와 불합격하는 경우가 둘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10월 달에는요 면접 실전 강의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이 면접 실전 강의는 이 8월 달과 9월 달에 발생했던 최신 쟁점, 최신 이슈, 그리고 뭐 헌재 판례나 대법원 판례와 같은 새롭게 나온 판례들을 갖다가 제가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요약 정리하는 그런 강의이고, 그것을 갖다가 모의 면접 문제로 다루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면접 기출문제 해설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면접 기출문제 강의도 이때 8월 달에 보셔도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때 보시는 걸 좀 더 추천해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고, 기출문제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런 출제 트렌드를 갖고 있구나,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11월 달에는 면접 파이널 강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면접 파이널 강의에서는 실제 기출문제 2022년 11월 달에 11월 첫째 주에 로스쿨 면접 가군 면접 문제를 보게 되는데요. 이 면접 문제를 제가 학생들에게 복원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해설하는 강의입니다. 그것이 나군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가군, 나군에 문제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가군에 A 학교에서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나군에서 내지는 않겠죠? 나군에 다른 학교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면접 문제는 그 리트와는 다르게 모든 대학교 교수님들이, 모든 로스쿨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너희 학교는 이거 내고 우리 학교는 이거 내고 이거 내지마 뭐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사가 되는 것을 학교별로 출제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관심사가 유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되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들어가시면 나군에서 훨씬 더 좋은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포스트리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은 8월 달에는 2책, 그러니까 1권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9월 달에는 심화 강의 진행되는데 이 심화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기본 이론, 법 철학과 같은 기본 이론 형태로 진행이 좀 되고요. 2권은 시사 이슈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되는데, 특히 이 기본 이론에 관련된 부분은 학교를 가리지 않고 모든 로스쿨에서 출제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상위권 로스쿨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하나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의 특징을 하나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원리, 그리고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사례에다가, 그러니까 시사 이슈라고 그러죠. 이슈에다가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게 법조인에게 필요한 능력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법조인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조인은 법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논리를 어디에 적용하냐면 현실 사건에다 적용을 하죠. 그래서 법에 보면 PQR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다. 그러면 이 현실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지점에서 P하고 연결되는가, 어떤 지점에서 Q하고 연결되는가, 어떤 부분이 R에서 연결되는가, 이것을 실제로 증명해내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원리 이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사례 이슈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증명하는 능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이쪽을 제시문으로 내요. 이쪽을 제시문으로 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어디 한번 그런 거에 관련된 사례를 한번 제시해 보겠어요? 그 사례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사례 제시해 보겠어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학생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추가 질문을 진행해요. 당연히 이쪽 모두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하죠. 자, 성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 사례를 4-5개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4-5개를 준 다음에 분류를 해보라고 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어떠한 원리로 그걸 분류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도권 로스쿨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이 원리를 담고 있는 사례를 하나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런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사례에도 이거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이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을 합니다. 자,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이 이슈를 하나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봅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 기본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물어보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교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번 기본 이론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 시사 이슈 부분 2번 이것이 있고, 이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조합할 수 있는가가 3번이 되겠죠. 자, 1권이 기본 이론, 이 1번에 관련된 그 기본적인 이론들이고요. 시사 이슈 쪽은 이 시사 이슈, 여기 지금 현실 사건에 대한 이해력, 이 부분이 되겠고요. 3번에 나와 있는 기출 해설 부분은 무엇에 관련된 것이냐면 이 적용을 실제로 어떻게 버라이어티하게 조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1, 2, 3권이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요. 맨 마지막 강사 출제 모강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 10월 달에 진행되는 실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신 쟁점을 정리해가지고 제가 모의고사 형태로 모의 면접의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없는 새로운 주제가 나온다는 점, 이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 문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이 실전 모의고사에서 새롭게 만든 이 주제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를 들어 보자면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 플랫폼 기업 독점, 플랫폼 기업의 독점에 관련된 문제들이 작년에 한 대여섯 개 학교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COP26, 그러니까 환경 규제죠. 여기에 관련된 주제가 출제되었고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중률 생각보다 높으니까요. 관심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서 로스쿨 면접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드리자면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는 8월 달에 진행되고요. 법철학과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론, 형법 이론과 같은 이런 원리적이고 이론적인 그 철학적인 딜레마 같은 것을 담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상위권 로스쿨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물론 상위권 로스쿨에서만 나오는 주제들은 아니고 모든 로스쿨에서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만 특히 상위권 로스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심화 강의는 시사 이슈에 관련된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모든 출제 가능한 주제를, 현실적인 이슈들을 다 정리하는 것을, 핵심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은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전 강의는 이 8월달, 9월달에 8월달, 9월달에 문제가 되었던, 그러니까 교재에는 실려있지 않은 새로운 사건들과 새로운 판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모의고사의 형태로 문제를 출제해서 여러분들이 최신 쟁점들, 최신 논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든 강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군 시험을 갖다가 실제 금년에 나온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군을 대비하실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올해는 제가 면접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력을 실제로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한 것을 과연 교수진들은, 그러니까 평가관급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제가 현장 강의에서는 제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객관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공부할 방향을 제시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한 몇 년간 굉장히 좀 제가 준비를 오래 했는데요. 올해 시작합니다. 면접 평가 시스템 제가 진행할 건데요. 제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의 면접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보시고 학생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수강생들이 자신의 답변을 거기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15분간 준비하고 이 문제에 대답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조건들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그것을 지켜가면서 답변을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저희 외부 전문가가 외부 전문 평가진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외부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잘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진들은 먼저 제가 현직 대학 교수님을 제가 평가진으로 모셨고요. K대 교수님이고 전 리트 출제위원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K대 로스쿨 면접평가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현직 변호사입니다. 경희대 이화여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고 서초동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의 외부 전문가를 제가 평가진으로 모셔서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스쿨 면접에 있어서 공부했던 내용을 어떻게 고쳐나가면 내가 더 좋은 고득점을 할 수 있는가, 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로스쿨 면접에 관련된 전체적인 OT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리트 성적이 높으신 분도 지금 겁이 좀 나실 것이고 리트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희망에 대한 의문이 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량 평가는 끝났지만 정성 평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의 끝은 최종 합격 발표가 나는 12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노력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바꾸어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면접과 자소서를 잘 준비하셔서 최종 합격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